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이제 도시개발법 진도를 준비할 주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네, 우리 토지공법에서 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학습을 했었죠. 자, 오늘 이제 그 도시개발법을 학습하게 될 텐데, 먼저 그 도시개발법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을 잠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이 무엇인지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합니다. 정의하고, 그리고 이제 그 도시개발법이 규정한 도시개발 사업 절차가 있겠죠. 그 절차에 따라서 이제 관련된 제도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하게 될 그 도시개발법이 네, 어떻게 이제 도시개발법이 만들어지게 됐는지 그 입법 과정을 잠깐만 간편하게 소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부동산 공법이라고 해서 이제 첫날 우리가 강의를 이제 시작을 했었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공부하는 과목이 이제 부동산 공법이잖아요. 네,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부동산 공법에서 그 부동산은 무엇이었죠? 그렇죠. 토지죠. 토지하고 그리고 건축물을 부동산이다라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 부동산 공법은 토지공법이죠. 네, 토지공법이면서 그리고 이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토지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공법으로 분류할 수 있는 법률 몇 개를 묶어서 이제 부동산 공법이다 그렇게 했고요. 그때 이제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 이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 그 100여 개가 훨씬 넘어요. 100여 개가 훨씬 넘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은 이제 토지공법에 해당하는 법률 가장 기본이던 네 가지 법률을 저희들이 이 과목에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토지에 관련된 법률 4개하고 그리고 또 건축물에 관련된 법률 2개 이렇게 해서 과목이 구성되어 있다고 아마 첫 시간에 소개를 드렸을 겁니다. 자, 그때 이제 토지 관련 법률 그 수백 개의 토지 관련 법률 가운데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을 지금 저희들이 학습을 하고 있잖아요. 가장 기본이 되는 법, 그 법은 곧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우리가 약칭해가지고 이제 국토계획법이다라고 했을 거예요. 네, 약칭해서 이제 국토계획법이다 그렇게 했고요. 이 국토계획법의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는 이제 우리나라 국토를 개발하기 위한 우리나라 국토를 또 개발하고 이용하고 보존하기 위한 각종 그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정계획에 관한 법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국토계획의 핵심 주제가 우리나라 국토를 어떻게 개발하고 또 이용 보존할 것인지 각종 행정계획의 수립과 그 행정계획의 집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이 이제 국토계획법이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국토계획법을 지난주까지 학습을 하면서 이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수립되는 각종 행정계획이 있었죠. 네, 그 행정계획 체계를 잡아가면서 아마 지난주까지 강의가 쭉 이루어졌을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정계획. 자, 최고의 국토계획은 이제 국토종합계획이 있었죠. 네, 국토종합계획이라고 있었고, 국토종합계획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하죠. 네, 전부를 대상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국토를 어떻게 개발하고 이용 보존할 것인지 그 종합적인 청사진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자, 국토종합계획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토종합계획에 부합될 수 있도록 그 이웃하고 있는 2개 이상의 도시를 묶어줍니다. 그럼 2개 이상의 시 또는 군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주면 무엇이죠? 그렇죠. 광역계획권 그렇게 했었죠. 그 지정된 광역계획권 단위로 다시 이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라면은 이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한 개의 도시나 한 개의 군 단위로 다시 국토는 계획됩니다. 이렇게 한 개의 도시나 군 단위로 수립하는 국토계획은 그렇죠. 제일 중요했었죠. 도시군 계획이다라고 했었죠. 도시군 계획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한 개의 도시나 한 개의 군 관할 구역을 단위로 해서 이제 도시군 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우리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시 관할 구역 전부를 대상으로 해서 서울시 도시 계획이 있는 것이고 가운데 평창군은 평창군 관할 구역 전부를 대상으로 해서 평창군 군 계획이 있는 겁니다라고 하게 되죠. 자, 이 도시군 계획에는 이제 2가지가 있죠. 네, 도시군 계획에는 2가지가 있었는데 도시지역과 군지역, 이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지시합니다.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지시하면은 도시군 기본계획이 되는 거죠. 도시군 기본계획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지역과 군지역, 이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토지를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정책들을 이제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이다. 그렇게 한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국토교육법에서 아무튼 그 입문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강조한 부분이 바로 이 도시군관리계획이었죠. 그때 도시군관리계획이라고 하는 이 행정계획에 의해서 정책으로 입안되고 결정될 수 있는 대상이 모두 몇 개가 있었죠? 6개가 있었다고요. 그 6개 중에서 이제 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사업은 몇 개가 있었죠? 도시군관리계획으로는 행정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결정되는 사업이 3가지 정도가 그 입문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생각은 잘 안 나겠죠. 네, 기억이 났으면 좋겠는데요. 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업 첫 번째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기반시설이 있었죠. 네, 기반시설. 여러분 그 기반시설은 그 도시민의 생활에 기반이 되는 시설이죠. 우리 도시에 살고 있잖아요. 이 도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 곧 기반시설이고, 예를 들면 그 기반시설에 무엇이 있었죠? 그렇죠. 도로라든지 그리고 지하철, 서울 지하철, 한강대교, 종합운동장, 공항시설, 항만시설, 그죠? 네. 녹지 공간, 이런 것은 전부 이제 도시 기반시설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도로나 지하철 등 도시 기반시설을 도시적과 군적의 토지 위에다가 도로를 설치하거나 지하철 설치를 할 때는 그 도시의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행정계획에 의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자, 그래서 기반시설 중에서 그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하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이제 결정을 고시하면은 그때부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이후에 도로나 지하철 등의 법상 명칭은 무엇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도시군계획시설로 바뀌었죠. 도시군 계획시설이 됩니다. 도시군계획시설. 아마 제가 수차례 연습하고 반복해 드렸을 거예요. 네. 여러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설치를 결정하기 전까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설치를 결정하기 전까지 도로 등에 대한 법상 명칭은 기반시설이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이후에 이제 도로나 지하철 등에 대한 법상 명칭은 무엇이 되는 거죠? 도시군계획시설이 되는 거죠. 네. 자, 이 도시군계획시설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사업,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죠?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이라고 하는 행정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결정하는 사업에는 첫 번째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에서 도로 만들고 지하철 건설하고 학교를 짓고 한강대교를 만들고 잠실 종합운동장을 만들고 야구 돔 경기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곧 서울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되고요. 이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라는 것은 시군 단위로 그 도시와 군의 도시군관리계획이라는 행정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사업이 결정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뭘 결정하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사업 3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도시개발 사업이죠. 도시개발 사업을 결정합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개발 사업을 결정하는 행정계획이다. 그리고 정비 사업을 결정하게 됩니다.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을 결정하게 되죠. 자, 이 도시개발 사업은 신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이죠. 사업이고, 그리고 또 신도시 개발하고 40년, 5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은 이제 건물은 노후화되고 기반시설은 점차 열악해지잖아요. 그럼 이제 도시 기능이 떨어지고 또 건축물이 노후화되면 구조 안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등을 통해서 도시를 정비하게 되죠. 정비하는 사업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군관리계획이라는 행정계획, 이 도시군관리계획이라는 행정계획에 의해서 정책으로 입안되고 결정될 수 있는 사업은 모두 몇 가지가 있는 거죠? 3가지. 도시군계획시설 사업과, 그리고 신도시를 개발하는 도시개발 사업과,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 이렇게 해서 3가지 사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 사업은 도시군관리계획이라는 행정계획에 의해서 정책을 입안해서 사업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군계획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3가지를 무슨 사업이라고 합니까? 도시군계획 사업이라고 하는 거죠. 도시군계획 사업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과 군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하여 결정하는 도시군계획 사업에는 몇 가지 사업이 있죠? 3가지.
도시공계획시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이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뭐 주택법상 뭐 대지 조성 사업이라든지 주택법상 주택 건설 사업이라든지 택지개발 촉진법상 택지개발 사업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뭐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이 세 가지 사업에 해당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국토계획법상 도시공계획 사업에는 세 가지가 있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공계획시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이 있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이제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서울 지하철 건설이나 또 도로 건설, 뭐 한강대교 건설 사업이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되면은 그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을 누가 법상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누가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의 방법이죠. 방법. 그리고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의 절차 순서,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의 절차, 그리고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이런 것들, 이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이 구체적인 제도들을 지난주까지 우리가 공부한 국토계획부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 사업 중에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법은 무슨 법이죠? 국토계획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 이렇게 이제 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도시개발 사업도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사업이 결정돼요. 결정되면은 이 도시개발 사업, 신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사업 시행자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를 어떻게 결정하지? 이거 사업 시행자 결정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때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방법이 있죠. 도시개발 사업 하는 방법, 수용 방식도 있고 들어보셨죠? 네, 오늘 배우게 되실 거예요. 수용 방식도 있고, 그리고 또 환지 방식이 있잖아요, 그죠? 네,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 또 일부는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하고 나머지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면은 그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에서 두 가지 방법이 적용되고 있죠. 일부는 수용 방식으로 개발하고 일부는 환지 방식으로 개발하게 되니까, 자, 이런 것을 무엇이라고 그러죠? 혼용 방식이라고 그러죠. 혼용 방식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 관한 사항과 또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법, 수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 이런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에 관한 사항,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절차 순서죠. 어떤 절차에 따라서 순서에 준하여 도시개발 사업을 해야 할까?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 이런 내용들을 기본법인 국토계획법으로 전부 규정하면 국토계획법이 너무 방대해지죠. 그래서 자, 이런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법이 지금부터 저희들이 학습하게 될 도시개발법이 여기서 만들어진 거예요. 아, 그런 거구나. 그러면은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 사업,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 사업 중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사업 시행자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법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규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별 법률이 지금부터 저희들이 공부하게 될 도시개발법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 사업 중에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은 국토계획법이고, 도시개발 사업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은 도시개발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비 사업이 결정되면은 그 정비 사업 똑같겠죠? 네, 그 정비 사업의 시행자, 주로 이제 그 재개발조합이나 재건축조합 등이 나중에 이제 재개발조합과 재건축조합이 주로 이제 그 정비 사업의 시행자가 됩니다. 그 조합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뭐, 그리고 정비 사업의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 도시개발법에서 환지 처분을 한다면은 우리 재개발 재건축이 끝나면은 그 재개발 재건축으로 새로 조성된 대지라든지 뭐 또 새로 건축된 건축물을 조합원에게 분양해 줘야 되죠. 그때 분양 처분할 내용을 미리 정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분양 처분할 사항을 미리 정한 계획이 이제 관리 처분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관리 처분 계획에 관한 사항, 관리 처분 계획에 관한 사항.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또 개별법을 하나 만들죠. 그게 우리가 다음 주에 학습하게 될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저는 그냥 약칭해서 도시정비법이다라고 적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렇게 되고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행정계획에 의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행정계획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고 하죠?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그러고 그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몇 가지가 있죠? 세 가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이 있는데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관한 법은 국토계획법이고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개별법이 도시개발법이고 그리고 정비 사업에 관한 개별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도시개발법을 지금부터 학습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도시개발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이 도시개발법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 그 과정을 이제 잠깐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법, 도시개발법이죠. 이 도시개발법이 규정한 이제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 따라서 이제 학습을 해야 될 텐데 제일 먼저 이제 본격적으로 그 도시개발 사업이 규정한 그 도시개발 사업을 도시개발법을 공부하기 전에 제일 먼저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는 거죠. 기초과정이니까 도시개발 사업, 이 도시개발 사업이 무엇인지 좀 개념을 정의합시다. 도시개발 사업이 무엇인지 개념을 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법이 규정한 그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 따라서 이제 관련 제도를 학습하게 되고요. 아마 오늘 그 도시개발 사업이 무엇인지 이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나면은 그 가장 중점을 둬서 오늘 학습하게 될 주제가 그 도시개발 사업 방법입니다. 아까 세 가지 방법을 잠깐 보셨죠? 네, 수용 방식하고 네, 환지 방식. 그래서 이 혼용 방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네, 수용 방식하고 환지 방식. 특히 이제 환지 방식에 대한 개요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는 방법에 아마 중점을 두고 네, 학습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네. 자,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도시개발법이 규정한 도시개발 사업의 절차, 과정이 있겠죠. 그 도시개발 사업 절차, 과정에 따라서 네, 관련 제도들을 하나씩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도시개발법이 규정한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 따라서 관련 제도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게요. 자, 도시개발법이 규정한 도시개발 사업의 절차, 과정이에요. 자, 도시개발 사업의 절차 그 과정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에서 이제 계획적인 신도시 개발이 필요합니다. 계획적인 신도시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우리 서울시에서 계획적인 신도시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도시 개발 구역을 지정합니다. 도시 개발 구역을 지정하여 고시를 하게 되죠. 이게 이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의 첫걸음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계획적인 신도시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 계획적인 신도시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네, 공식적으로 네,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대외적으로 고시하게 되죠. 이렇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고시하면서 동시에 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도시개발 사업계획을 수립합니다. 도시개발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돼요. 이 도시개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개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네, 공식적으로 고시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것하고 이 도시개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동시에 이루어져요. 동시에 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면서 동시에 도시개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하게 되는 거죠. 이 도시개발 사업계획을 앞으로 약칭해서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이것을 개발계획이라고 합니다. 개발계획이라고 하죠. 도시개발 사업계획을 약칭해서 무엇이라고 하죠? 개발계획이라고 합니다. 개발계획. 자,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계획적인 신도시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면서 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고시를 하게 돼요. 자, 이렇게 개발계획 수립이 고시되면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누가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될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를 결정하게 되는데 오늘 그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를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학습하지는 않아요.
하지 않고 그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국가 등 공공시행자, 국가라든지 뭐 지방자치단체, 국가 등 공공시행자가 네,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네, 결정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간이 있죠. 뭐 도시개발구역 안에 그 토지를 소유한 토지 소유자라든지 또 그 토지 소유자들이 도시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만든 도시개발 조합이 있습니다. 도시개발 조합이라든지 이렇게 국가 등 공공시행자와 조합 등 민간시행자 중에서 아무튼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결정이 됩니다. 자, 국가 등 공공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조합과 같은 토지 소유자나 조합과 같은 민간 시행자 중에서 사업 시행자 결정이 되고요. 자, 이렇게 시행자가 결정되면은 그 시행자로 결정된 자가 이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행자로 결정된 자가 이제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실시계획이라고 합니다. 실시계획. 그래서 실시계획은 누가 작성하죠? 시행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결정된 자가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사업계획을 이제 실시계획이라고 하고 이 작성된 실시계획대로 사업을 해도 좋은지 인가권을 가지고 있는 그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로부터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돼요. 인가를 받고 지정권자가 실시계획 인가를 하면은 그 인가 고시된 인가를 하면은 이제 실시계획 인가 했음을 공식적으로 고시하게 됩니다. 이를 이제 실시계획 인가 고시라고 그래요. 아무튼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결정되면은 그 사업 시행자로 결정된 자가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준비해서 인가를 받고 고시하는 절차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이렇게 실시계획 인가 고시했으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 시행,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법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나누어지냐 하면은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으로 나누어지죠.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또 일부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자,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제 도시개발 사업 일부는 수용 방식으로 하고 나머지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개발하면 이를 아까 무슨 방식으로 그렸죠? 혼용 방식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아마 이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의 완 절차 위주로 이제 강의를 많이 풀어가게 될 겁니다. 자, 일단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잠깐 살펴봤고요. 자,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의 완 절차는 나중에 별도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일단 다시 앞으로 가가지고 그럼 아까 제가 이쪽에서 도시개발법의 완 도시개발 사업이 무엇인지 좀 개념을 정의하면서 시작을 합시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 개념 정의부터 시작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 교재 186페이지죠. 입문서 교재 그 186페이지 보시면은 그 도시개발법 용어 정의가 나와 있죠. 나와가지고 1번에 보시면은 이제 도시개발구역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무엇이 나와 있죠? 네, 도시개발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개발 사업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지금 개념을 한번 읽어보셔도 이거 도시개발 사업이 무엇인지 이해는 잘 안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도시개발법이 규정한 도시개발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념 정의를 좀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도시개발 사업이 무엇일까요? 네, 개념 설명 좀 드릴게요. 네, 아까 교재는 몇 페이지 참고하라고 그랬죠? 네, 186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186페이지는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돼. 참고하시고 일단은 네, 화면 보시면서 저와 같이 도시개발 사업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개념 정의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서울입니다. 서울이라고 가정을 좀 합시다 하고 우리 국토교육부에서 이렇게 배웠죠. 그 서울시 관할구역에 있는 토지 있죠. 이 토지는 그 토지의 기능과 특성에 따라서 용도별로 종류가 크게 나누면 몇 가지가 있죠. 그렇죠. 4개의 용도지가 있습니다. 서울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토지는 용도별로 4가지 정도가 있죠. 자, 주거지역이 있고요. 많이 들어보셨죠? 네, 주거지역도 있고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상업지역도 있고 그리고 공업지역도 있고 그리고 녹지지역 이렇게 나누어진다고요. 그리고 이 녹지지역이 세분되면 녹지지역을 다시 세부적으로 나누면은 녹지지역은 몇 개가 있습니까? 3개의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이제 그 녹지지역 세분 종류 있죠. 이거 3개는
이제 나중에 1월달 기본 이론 할 때 이제 배울 거예요. 그래서 미리 뭐 예습하는 것도 괜찮죠. 네, 할게요. 보전 녹지력이겠습니다. 보전 녹지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생산 녹지력도 있고, 생산 녹지력도 있고, 그리고 자연 녹지력 이렇게 있다고요. 그래서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 서울에 있는 땅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4개의 용도별로 종류가 구분되어 있고요. 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다시 세분되면은 도시지역 안에 모두 몇 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16개.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의 종류는 네, 용도별로 16개의 용도지역으로 네, 용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도시지역 16개의 용도지역 가운데서 보전 녹지력이 있죠. 이 보전 녹지력은 유일하게 이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이 허용이 안 돼요. 그러면은 도시지역 16개 용도지역 가운데서 보전 녹지력은 도시개발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나머지 15개의 용도지역 안에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이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무엇이 도시개발 사업일까라는 거죠. 그 개념을 정의하려고. 여러분, 공업지역이 있죠. 공업지역에서는 그 시가지를 새로 조성하거나, 그리고 이제 공업지역이니까 공업단지, 산업단지 등을 조성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공업지역에서 시가지를 새로 조성하거나 산업단지나 이제 공업단지를 조성할 때 그 개발 규모가 3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3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그게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으로 개발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업지역에서는 3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여야 3만 제곱미터 이상의 새로운 시가지를 조성하거나 그리고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면은 그게 서울시 도시개발 사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국 모든 네, 도시지역에서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네, 각종 산업단지 등이 조성되거나 시가지가 조성되면 그것이 곧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업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용도지역, 우리 상업지역은 유통단지, 뭐 상업단지가 새로 조성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거지역은 이제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뭐 이렇게 주택단지, 대규모 주택단지 위주로 신도시가 개발되겠죠. 그리고 녹지지역도 뭐 용도지역을 변경해가지고 네,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개발을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관광단지 등을 조성하기 위한 이제 신도시 개발이 가능하다고요. 자,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고요. 도시지역 안에서 공업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용도지역은 전부 만 제곱미터입니다. 1만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주거지역이니까 주택단지, 상업지역은 유통단지, 그리고 뭐 주택단지라든지 관광단지 등이 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조성되면 그것이 곧 도시개발 사업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용도지역별로 일정한 면적 규모 이상이 되어야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 되고요. 도시개발 사업이 되면은 그 사업은 무엇을 결정합니까? 그렇죠. 그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도시공관리계획에 나오는 행정계획으로 그 3만 제곱미터 이상인 네, 공업지역의 도시개발 사업과 그리고 공업지역 이외의 만 제곱미터 이상인 도시개발 사업을 도시공관리구로 정책을 위반해서 사업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그 아파트 있죠. 그 대규모 이제 이렇게 아파트 단지로 조성되어서 네, 입주를 하신 지역이라면은 그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그 규모가, 개발 규모가 주택단지 조성을 하기 위한 그 규모가 만 제곱미터 이상이었다면 바로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그 아파트 단지는 서울시 도시개발 사업으로 개발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이상의 새로운 시가지나 공업단지가 조성되거나 나머지 용도지역은 만 제곱미터 이상의 주택단지, 유통단지, 관광단지 그리고 정보통신 뭐 단지 등등 각종 단지를 조성하거나 시가지가 새로 조성되는 것을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개념하셨죠. 네. 그리고 이제 도시적 외지역 있잖아요. 행정구역은 서울시인데 도시적이 아닌 곳이 있다고, 관리적인 곳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도시적 외지역입니다. 자, 도시적 밖으로 나오면은 도시적 외의 지역, 도시적 밖이죠. 자, 도시적 외의 지역에서는 네. 그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각종 단지, 그리고 시가지 조성 사업 규모가
여기서는 이제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원칙이에요.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개발 사업만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도시지역 중에서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이상, 나머지 용도지역은 1만 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보전 녹지지역은 도시개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지역 밖에서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시가지가 새로 조성되거나 각종 정보통신단지, 주택단지, 산업단지, 유통단지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개발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곧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이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 결정이 되면은 이제 이 지역, 이 사업이 결정된 지역을 계획적으로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서울시에서 여기다 뭘 지정하는 거죠?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면서 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동시에 수립해서 고시하게 된다는 거죠. 앞으로 계획적인 신도시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동시에 그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해야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가지고 개발계획까지 수립이 다 되면은 그 다음 이제 사업 시행자를 결정하고 그 시행자로 결정된 자가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그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은 이제 공사에 들어가고 그때 공사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잖아. 그죠?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전체적인 기본적인 틀이 좀 갖춰진 것 같죠? 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이 어떤 과정, 절차를 거쳐서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아까 여러분 그 도시지역 안에서 녹지지역은 몇 개가 있죠? 3개. 보전 녹지지역, 생산 녹지지역, 자연 녹지지역이 있는데 보전 녹지지역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우리 녹지지역은 어차피 1월달에 배워야 되니까 이거를 미리 잠깐 녹지지역을 좀 학습을 좀 구체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도를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 보전 녹지는 왜 도시개발이 허용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자 녹지지역을 잠깐만 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 그 서울시 외곽에 보이는 산지 있잖아요. 이 산지는 대부분의 용도지역이 뭐죠? 녹지지역이죠. 서울시 외곽에 보이는 산지는 대부분의 용도지역은 녹지지역이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가 여러분 서울시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 단지예요 여기가. 네, 서울시가지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아파트 뒤쪽에 산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게 관악산도 좋고 북한산도 좋고 청계산도 좋고 수락산도 좋고 네, 자 서울시 주변의 산지인데 이 산지는 대부분의 용도지역이 뭐죠?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죠. 네, 대부분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이 녹지지역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죠? 아까 3가지의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었죠? 네, 3가지의 녹지지역이 있다고요. 자, 보전 녹지지역이 있고요. 보전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보전 녹지 그리고 이제 생산 녹지 그리고 자연 녹지지역 이렇게 용도지역이 3군데거든요. 녹지지역은 보전 녹지지역과 생산 녹지지역과 자연 녹지지역이 있다는 거죠. 보생자 이렇게 되죠. 네. 자, 그때 자연 녹지지역은 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요. 네, 제한적이지만 네, 개발이 허용되는 용도지역이다라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자연 녹지지역에 대한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은 핵심 키워드는 제한적 개발이에요. 녹지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 개발이 자유롭게 허용되진 않아요. 자유롭진 않고 제한적 개발이에요. 제한적 개발이 허용되는 녹지가 자연 녹지지역이에요. 그러면 우리 공법에서 그 국토교육법상 개발이 허가할 때 배웠죠. 개발이 뭐죠? 가장 대표적인 개발이 건축물을 건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건축물의 건축, 그리고 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대지도 조성하고 이제 공장 용지 택지를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 형질 변경이 수반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건축물의 건축이나 또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대지 조성을 위해서 이제 토지 경질 변경 등이 이루어지는 이것을 개발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한적이지만 자연 녹지적인 개발이 가능하니까 여기는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서울 녹지 지역 아파트 뒷산에 산 입구에 전원주택이 한두 개 보이고요. 그리고 또 등산로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옛날부터 마을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산에도, 산 입구에도, 그죠? 네, 이런 곳이 곧 자연 녹지지역이에요. 물론 이제 고급 별장 등이 이제 이렇게 고급 빌라들이 위치한 곳도 있고 막 그럴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아파트 뒷산, 산 입구, 등산로 입구에 전원주택이 한두 개 보이거나 옛날부터 이렇게 마을이 있었거나 그리고 고급 빌라 등이 한두 개쯤 보이는 지역은 자연 녹지지로 볼 수 있다고요. 개발이 자유롭지는 않지만 제한적 개발이 허용되는 녹지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렇게 자연 녹지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생산 녹지지예요. 생산 녹지는 이때 생산이 농업적 생산입니다. 농업적 생산 그렇게 가는 게 좋죠. 자,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이 요구되어 있죠. 농업적 생산. 이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이 유보된 용도지역이에요. 여러분, 유보라는 말의 뜻은 영원한 금지입니까? 일시적 금지입니까? 일시적인 금지잖아요. 그래서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이 유보된 곳이 생산 녹지지역이에요. 그러면 도시 주변에 농업적 생산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단 농지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머릿속에 상상하시라고 이미지를 과수원이 있거나, 그죠? 여러분 뒷산에 과수원이 있거나요. 과수원이 보이거나 그리고 농가 밭이 농경지가 보이면은 이 부분은 생산 녹지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산이나 청계산 뭐 이렇게 수락산 입구에 가수원이 보이거나 그리고 전답 등 농경지가 일부 보이면은 생산 녹지죠. 도시 주변에 있는 녹지지역이고 거기서 농업적 생산이 가능하도록 개발이 유보된 곳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차이가 나죠. 자연 녹지지역은 제한적이지만 지금 당장 개발이 허용돼요. 자유롭지는 않지만 제한적 개발이 현재 허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지역은 생산 녹지지역은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이 유보되어 있기 때문에 유보는 일시적 금지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개발이 금지되어 있지만 장기적으로 개발 가능성도 높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보존녹지지역은 뭐냐면요. 보존녹지지역은 이제 도시의 자연환경 보존이 목적이에요. 도시의 자연환경입니다. 이 도시의 자연환경 보존, 도시의 자연환경 보존이 목적이라고요.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도시의 자연환경 보존이 목적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면은 도시의 자연환경, 산림, 경관, 녹지 등 보존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도시의 자연환경과 산림과 경관,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개발을 허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보존 녹지지역은 장기적으로도 개발이 허용되지 않는 용도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다고요. 제한적으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자연 녹지. 장기적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이 일시적으로 유보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개발 가능성도 있습니다. 생산 녹지지역. 그리고 도시의 자연환경 보존 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한,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한 영원히 개발할 수 없다. 보존 녹지지역 그렇게 볼 수 있다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걸 좀 재미있게 제가 암기하는 방법을, 기억하는 방법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자연 녹지지역은 제한적이지만 개발, 건축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자연 녹지지역은 녹지지역이라는 것은 저 푸른 초원이잖아. 저 푸른 초원 위에 건축이 이루어지니까 곳곳에 전원주택이나, 그죠? 그리고 옛날부터 있던 등산로 입구에 마을이 있거나, 그리고 고급 빌라 등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보죠. 자연 녹지로 이해하면 되죠. 저 푸른 초원 위에 녹지지잖아.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건축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 녹지지입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자연 녹지죠. 그렇게 된다고요. 아침에 노래가 좀 잘 안 되네요. 그 다음에 이게 생산 녹지지역이잖아. 아까 생산 녹지지역은 이때 생산이 무슨 생산이죠? 그렇죠. 농업적 생산.
그럼 농업적 생산이 가능하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되죠? 전답 가수원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이제 내년 4월 달 정도, 내년 3, 4월에 여러분이 아파트 창문을 열고 D산을 보시라고. D산을 보시면은 이제 여기는 가수원이 있는 곳이니까 우리 봄을 알리는 봄의 전령사, 하얀 매화꽃이 필 수도 있잖아. 하얀 매화꽃이 피어질 수도 있고, 또 봄을 알리는 처음 피는 꽃이 산수유도 빨리 피죠. 그죠? 네, 산수유가 보인다고. 노란 산수유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매화꽃이 피고 산수유가 핀 곳은 과수원 아니면 뭐 밭두기고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매화꽃 피고 산수유 피고 바로 그 매화꽃과 산수유가 보이는 녹지는 생산 녹지지가 되는 거예요. 거기는 과수원이고 밭이 있고 논이 있고 농경지가 있다는 의미잖아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뭐죠? 생산 녹지죠. 매화꽃 피고 산수유 피고 뭐죠? 생산 녹지죠. 그렇게 된다고요. 그리고 그 가소길 지나가지고 이제 등산로입니다. 가소길 지나가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은 그 가소길이 딱 끝나면서부터 이제 봄에 온산을 붉게 물들이는 꽃이 있습니다. 뭐죠? 진달래가 피잖아요. 여러분, 이 진달래 있잖아요. 이 진달래는 과소 목적입니까? 야생입니까? 야생으로 심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 진달래가 보이는 순간 이 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 보존을 목적으로 꽁꽁 묶어둔 거예요. 그래서 개발할 수 없어요. 진달래 피고 새가 울면은 뭐죠? 보존 녹지죠. 그렇게 되는 거라고. 괜찮죠? 네. 다시 해볼까요? 알아맞추셔야 됩니다. 대답하십시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보죠? 자연녹지. 자연녹지되게 되죠. 그리고 매화꽃 피고 산수유 피고 뭐가 되죠? 네, 생산녹지죠. 진달래 피고 새가 울면은 뭐죠? 보존녹지죠. 그렇게 된다고. 진달래 핀 곳은 개발할 수 있어? 없어. 완전 야생이니까. 그래서 진짜 북한산이나 우리 그 관악산 등산 가잖아요. 등산 갔을 때 이렇게 진달래가 피어 있는 곳은 여러분 가만히 상상해봐요. 근충을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못 보셨죠. 개발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아, 그런 거구나. 그래서 서울 도시 지역,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이런 도시 지역에서는 보전 녹지적으로 용도지기 지정된 곳은 도시개발법상은 도시개발에 허용되지 않는 거다는 거죠. 여러분, 도시적 16개 용도지 가운데서 유일하게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에 허용되지 않는 용도지기 뭐죠? 네, 그것은 보전 녹지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 아셨죠? 진달래 피고 새가 울면은 개발할 수 있어? 없으니까요. 자, 우리는 주 시간에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봤어요. 네, 처음부터 볼까요? 네, 요약 정리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과 군계획, 도시군계획이죠. 이 도시군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하여 결정하는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고 하죠? 도시군계획 사업이라고 그래요. 그때 도시군계획 중에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이 있잖아요. 사업을 결정하는 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이에요.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업이 3가지가 있다고요. 도로 만들고 지하철 건설하고 학교를 짓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신도시를 개발할 수 있는 도시개발 사업,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도시군계획시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은 도시군관리계획이라고 하는 도시군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무슨 사업이라고 하죠? 도시군계획 사업이라고 해요. 그 도시군계획 사업 가운데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부분 국토계획법,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 도시개발법, 정비 사업에 관한 이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은 도시개발법이 되는 거잖아요.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 도시정비법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 사업 가운데서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별법이 도시개발법이 되고요. 그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이라 하면 공업 쪽에서는 3만 정도 이상의 공업단지, 각종 산업단지나 시가지가 새로 수송되면 그게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이 되고요. 그리고 도시적에서 나머지 용도지역은 1만 정도 이상의 주택단지, 그리고 유통단지, 관광단지,
뭐 정보통신단지 등이 조성되는 것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으로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적 외지역에서는 30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유통단지, 주택단지 등 중심으로 새롭게 시가 조성되면 그것이 곧 도시개발 사업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도시적 밖에서 도시개발 사업이 이제 결정이 되면은 그 도시개발 사업이 결정된 지역에 대해서 계획적인 신도시개발을 목적으로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해당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구역 수립이 고시되면은 그 다음에 해당 도시개발구역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 시행자 결정되고요. 시행자로 결정된 자가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준비합니다. 무슨 계획이죠? 실시계획이죠.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인가권자로부터 인가를 받고 그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되면 인가 고시된 실시계획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도시개발 사업에 들어가는데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관제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 강의가 진행된 거죠. 그러면은 잠시 휴식했다가 수용 방식에 관한 도시개발 사업 절차를 구체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네.